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이고요. 토요일이고요. 또 오늘 에이벨 바이오 이제 다음 주부터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각종 호재가 겹호재가 뭐 연달아 나왔었죠. 뭐 상한가를 한번 갔고 또 연상을 갔고 또 그다음 날 6.54%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는 올랐으면 이제 또 주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어제의 흐름이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재료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막 마이너스 4% 가량 하락하고 막 우리나라 시장이 막 전반적으로 너무나 큰 매도세가 나오는 하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봐요. 충분히 저는 상한가 갈 수도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어저께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막 마이너스 8%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저가 매수다라는 기회로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점들이 다른 쪽으로 좀 넘어왔다.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사람들이 좀 떠나갈 때, 그럴 때는 진짜 아직 고점은 절대 아닌 거고, 또 이 여기에 대한 공시 내용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좀 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3조 8조 짜리 마일스톤 계약, 또 계약금에 대한 계약이 있었죠. 분명한 호재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젠 지분 투자를 했단 말이죠, 이빌 바이오가.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지분 투자를 하였고, 그리고 지분 투자 금액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해외 백파마들이 국내 SI에 참여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기업이 아니라 이 에이빌 바이오는 일레릴리는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죠. 그래서 22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받았고 기술 이전 계약까지 했고, 너무나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그 ABL 바이오가 현재 바이오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너무나 좋은 흐름인데, 과연 이게 끝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 저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정확한 고점에 대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특징을 좀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그 올릭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한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상상상 고점하고 조정받고 또다시 고점하고 진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떴을 때부터 주가가 하락했거든. 그리고 이런 것 또한 분명 차트적으로 임펄스에 대한 오파 고점이 나온 뒤에 조정이 나왔고, 조정 뒤에 횡보 구간을 좀 거치다가, 이런 조정 뒤에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림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저는 에이빌 바이오도 올릭스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 현재 이 흐름판 보면은 이게 너무나 고점 신호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고점 파동에 대한 오파동 고점이 어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조정 단계에서 또다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흐름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까지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쏠려 있던 이 수급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횡보만 해줘도요, 바이오는 더 갈 겁니다. 바이오 시대가, 이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 헬스케어 쪽으로 돈들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알아야 돼. 그리고 특히나 뭐 로봇 쪽도 보면은 이 의료용 로봇 쪽들이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거든.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바이오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이 ABL 바이오를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주 저가 매수의 혼조 마감으로 한 번 더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그 미 선물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할 때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이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스닥은 반등으로 어쨌든 마감이 되었어요.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2%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 마감을 했고 여러 가지 또 다우존스나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 ICO즈 ETF 시장도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ETF 시장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반등이나 하락세가 정말 우리나라 지수가 만약에 무너져서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면 ABL 바이오는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만하고 조정이 오면 우린 그 조정을 다시 한번 기회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좀 더 타점 위주로 좀 볼 텐데 여러분들 그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자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과 또 그 시장에 따른 기술적인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바닥 구간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 고점까지 우리는 무조건 끌고 갈 거고 일단은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파 조정이라는 게 올릭스처럼 정말 장기적인 박스권을 유지한 다음에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조정 또한 깊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단기적인 3파, 장기적인 3파 고점이고 이것 또한 지금 재료가 터져 나온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단기적인 임펄스 파동에 대한 고점이 중요하겠죠. 저는 현재 세 번째 고점 단계 진행 중이라 보고 있고요. 이것도 아직 안 났다 봅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해요. 그리고 또 올라간 뒤에 조정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거고 이 조정 단계를 아직 생각도 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상승 추세에서 항상 고점과 저점에 대한 등락폭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 네, 누구는 50% 수익 볼 때 100%, 200%대까지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조정이 또 크게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ABL 바이오는 저희가 재료, 뭐 타점, 그 차트, 기술적인 분석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영상을 빨리 찍어서라도 제가 대응을 할 텐데 사실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하시느라 이런 걸 매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차트 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어떤 좀 힘든 곳들은. 그래서 이런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ABL 바이오의 ABL 바이오의 A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ABL 바이오의 A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문자 남기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 드릴 텐데 이렇게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관점, 특히나 주식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A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 미증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을 읽어 나갈 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네, 대응이 되고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 주식 주린이 시절에 막 재무제표 보고 뉴스 기사 맹신하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손실을 많이 봤거든. 결국에 아무리 바이오다 하더라도 시장을 먼저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료에 따른 또는 타점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세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 노하우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요.
이런 것들만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꼭 대처하다 보면 우린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주말도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